그리고 세입자 그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권리 같은 거 좀 파악해 보셨어요? 권리라는 게 뭐 연장 계약 갱신 요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건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세입자 뭐 하는 사람을 했죠? 그 이메일로 내역 보내주셨죠? 제가 예예예 제가 지금 이메일 임대 내역도 해서 보내드린 것 같은데 이게 5군데가 있고 최초 계약일이 저렇게 이건 어떻게 내보내요? 네? 이런 카페 같은 건 어떻게 내보내요? 10년 보장받는데. 들어가면 10년이 보장이 되는데 지금 법에 따라 10년 보장받잖아요. 그게 지금 시행일자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18년 10월에 법 바뀌어가지고 그 이후에 계약 체결한 사람은 10년.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5년 내지 10년. 다 따져봐야 되는데 계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초 계약일을 그걸 얼핏 들어서 혹시나 해서 적어놓긴 한 건데 그 대신에 이제 모든 세입자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예. 상행위를 하는 상행위. 그러니까 예. 순수하게 공장만 한다든지 그렇지.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되는데 네. 다 사업자 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업자 문제가 아니라 예. 인수에도 여기서 이제 뭐 판매도 하고 뭐 그런 영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10년 5년 이렇게 보장 받아야 되고요. 그 판매라는 게 소매를 얘기하는 건가요? 소매도 되고 주문 받아서 뭐 이렇게 B2B가 거의 대부분이고 카페가 지금 조금 한박 뒤집어 쓰거든요. 예, 근데 나를 예. 해결하지 못하면 맞아요. 매매 계약이 깨지거나 소유자가 손해를 상당히 본다 그러면 권리금을 상당히 요구해요. 그래서 지금 요 내용에도 명도에 대한 부분을 저희 쪽에 강하게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정도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뭐 무한 책임을 지라던가 예. 뭐 그런 내용들이 좀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도 안 되지.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계약을 저쪽에서 해올 조짐이 보인다면 네. 세입자 접촉부터 먼저 해야 돼요. 음, 세입자 의향부터. 그래서 세입자하고 어느 정도 단도리가 되는지 예를 들면 그게 재소전 화해 같은 거거든요. 합의해가지고 네. 합의만 못 믿니 합의해도 못 믿어요. 그렇죠. 합의해도- 문서로 남겨놔야겠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구두 서면상으로 문서를 남겨놓는 건 기본이지만 예. 문서 서면상으로 언제 틀림없이 나가겠다. 내가 2천만 원 받으면 나가겠다. 이렇게 해놓고도 그때 가면 또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조건을 걸어서 이렇게 그 시점이 되면은 뭐 이의를 제기해서 나가겠다. 안 나가면 아, 그런 일이 물리적으로 안 나가. 그렇죠 물리적으로. 그럼 또 소송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쵸, 뭐 강제집행 명도 질질 끓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끌면 이제 그쵸, 계약 그쵸. 위반이 되잖아요. 그쵸, 또. 이제 PF 쪽. 그래서 그 약속뿐 아니라 재소전 화해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재조정, 재소전 화해. 재소전 화해. 예. 그러니까 미리 재판을 좀 받아둬서 나가는 걸로 미리 판결을 받아둔다.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그렇게. 그렇죠. 때 되면 나간다. 는 걸 판결로 받아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종의 쇼컷이네요. 그렇게 해놓고 그렇지. 그래도 물리적으로 안 나가면 바로 강제집행.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병렬로 미리 받아놓고. 그렇죠. 예. 그만큼 지금 어려워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게 매매 대금이 어느 정도 죠? 23억. 23억.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부담스러워서 야 명도 네가 하고 대금 좀 깎아줄게.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명도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도 명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꼼꼼하고 뭐 거의 무한 책임으로 그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거를 좀 그래서 그냥 조금 이렇게 명도 이렇게 하면 우리 못한다. 이렇게 명도 부분을 완화시키든지 너희들이 가져가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그쪽을 좀 협상을 해 나가야 돼요. 그다음 한편으로 세입자 접촉도 하고 이 사람들 내가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면 돈이 되겠다. 근데 사실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땀만 먹거나 재소전 화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법적 절차를 미리 가는 미리 거죠. 그렇죠. 얼마 받고 나간다는 거를 재소전 화해를 다 받아두면
받아두고 그때는 이제 든든하죠. 그럼 지금 건방이 건으로 5건이면 다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불안해 보이는 것은 더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다들. 왜냐면 저희가 8월 11일에 샀거든요, 2016년에.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 전에 우리 들어오기 전에 세입자도 들어오신 분도 계세요? 들어오기 전에 들어왔던.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사기 전에. 그 지금 위에 2명이죠. 예. 요거. 예. 그럼 그분들이 들어온 게 16년이라 이 말이죠. 그분들은 계속 원래 계셨고 저희랑 아니 그러니까 주인- 최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계약하기 전에 처음 들어왔다. 그건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오래됐을 사람은 거예요. 비교적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최초 계약일이라고 적는 거는 저건 이제 제 기준에서 그렇죠. 그렇게 적으면 안 된다 이 예, 말이에요. 예, 예, 예. 이 사람이 처음 들어온대 여기. 예, 예, 예. 제가 그 히스토리까지는 파악을 못한 그렇죠. 거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오래 있었던 사람은 대체로 이제 명도 비용이 좀 얼마 안 들어가고 그렇게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들어온 사람은 대체로 명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걸 여쭤보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보통 얼마 정도 들까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죠 이제 접촉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요구 수준이 만만치 않다. 차라리 그냥 얘들한테 매수인한테 내가 이거 깎아줄 테니까 그냥 명도 너가 해. 난 손 뗄게. 이렇게 제안해 본다든지 하려 그러면 이 사람들 그걸 해야 돼. 접촉을 해야 되거든요. 세입자들이. 쉽지가 않겠네요. 그럼 보통 이런 계약을 할 때 명도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좀 오래된 건물이죠. 건물 예정이 굉장히 재개발도 오래됐죠. 이제 뭐 막 이제 추진되고 하는 거 보니까 오래됐는데 어떤 경우에는 세입자가 이게 그 차임 같은 거 연체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냥 얄짤없이 계약을 해줘야 돼요. 명도를 위해서. 명도가 가장 관건인데 세입자가 어찌 보면 이제 조금 야박하게 이야기하면은 차임을 안 내주는 게 땡큐입니다. 그렇죠. 고마운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죠? 근데 또 이제 그런 걸 야근 세입자들은 잘 내요. 더더욱더 약속도 잘 안 어기고. 그 얼마나 이제 첨예하겠어요, 이해관계가. 저 중에 한 군데는 이제 지금 2달치가 밀려 있는 상태여서 뭐 3번인가 이렇게 다 쓰시긴 하셨더라고요. 세 번. 3번까지 안 내면 내줄 수 있다. 네. 이렇게 조항을 다 계약서에 돼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대시 통과하고 나서 네. 접촉해가지고 이제 좀 이제 시간을 재판해야 된다. 재판해서 판결 받아 재순화해든 재판을 해가지고 그거를 필요하니까 네가 한 1년 정도를 줄게. 그렇게 해서 저기 재판을 통해서 1년 정도 연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은 1년 뒤에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그 지금 제조정 화해가 클리어 된 다음에 여기다 사인을 해야 되는 순리대로 하면 이제 뭐 조건의 문제이긴 합니다. 조건이 아주 좋다. 뭐 금액이 너무 흡족해서 이 계약은 안 할 수가 없다 도저히. 내가 리스크를 테이킹할 거야. 그렇죠. 선택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세입자 접촉해가지고 야 이거는 막 찍해야 3억이면 되겠어. 근데 여기는 돈을 아주 많이 준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도장 찍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면 그 재산화해까지는 뭐 안 하더라도 할 만한 그 유인이 있죠. 동기가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재산화를 하라고 한 후에 하라고 권하고 싶은 거죠. 법률가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 딜의 조건 자체가 명도 네가 하고 금액이 이거야인 건데 그거에 대한 디시전은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명도라는 리스크가 이만큼 있다는 거 지금 알려주신 거고. 제가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었네요. 저는 이제 2년 단위로 갱신이 되니까 저 만료 예정일이 이거의 중도금일보다 다 빠르니까 그래서 다음 갱신할 때 다 이렇게 그 단서 조항을 넣어서 얼마든지 살아도 좋은데 내가 나갈 때 나가 라는 단서 조항을
다음 갱신 때 5군데 다 하면은 아무 이상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법이 이제 원래는 갱신 요구 통해서 5년 보장을 하다가 작년 10월부터는 갱신 요구하면 이제 10년을 보장을 네. 해놓으니까 네, 네, 네. 그 여파가 어떻게 발생하냐면은 건물 매매가 잘 안 돼요. 아, 왜냐면 명도 비용이 커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세입자 끼케야 이제 그냥 5년, 최대 5년 이렇게 하는 경우하고 최대 10년 이렇게 하면 세입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다르거든요. 저 히든 코스트가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입자 명도 비용을 뭐 저기 이렇게 큰 부분이 생겨버리니까 그걸 누구든 감당을 못 하는 거죠. 아, 뭐 저렇게까지 부담해서 내가 사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저걸 부담해서 내가 저만큼만 받아야 돼?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다. 그렇죠. 결국 거래고 딜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게 우리 건뿐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조금 요거는 조심스럽게 좀 더 이렇게 다듬어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세입자 차임 연체 있는 세입자 생기면 저기 계약 해지 시키고, 공실로 두더라도 그게 공실 뭐 두든지 아니면 어차피 다른 세입자 때문에 바로는 안 되니까 재판하면 되거든요. 재판 마무리해서 1년 뒤에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단둘이 해가지고 정리해놓고 또 다른 세입자 그 건바이 건으로 생기면 또 이렇게 하고 합의되면 합의하고 이렇게. 그러면 제3의 세입자, 새로 세입자를 받을 때 처음 받을 때부터 나중에 명도 조건 없이 나간다라는 조항을 처음부터 넣고 계약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데 법이 원래는 10년 보장을 계속 해주도록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죠. 그 법에 어긋나지 않고 하려 그러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예. 뭔가 상당히 뭔가 베네핏을 많이 주고요.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그거는 뭐 특약을 넣든 안 넣든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네. 이해를 해야 네,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합의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재개발 중인데 이게 재개발 시작되면 언제든지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무효라는 거죠. 기본은. 그렇게. 근데 좀 그냥 상식적으로 또 궁금한 거는 뭐 가락시험이나 개포시험 같은데 전세 되게 싸잖아요. 걔네들은 그런 조건이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건 시장가를 되게 낮춰가지고 대신에 언제든 나간다라는 걸 인지하고 들어와서 그렇게 싼 거잖아요, 시장가가. 그런 정도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데 그거랑은 또 다른 이제 얘기죠. 법에 맞게끔 하려 그러면 법이 이제 상가 같으면은 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처음 들어오는 사람한테 이건 재건축이 된다. 그리고 언제쯤 될 거다. 그다음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될 거다. 라는 정도의 재건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고지하고 계약을 하면은 그 사람은 갱신요건 보장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세입자는. 그러니까 만약에 1년짜리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1년 있으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자세하게 법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잘 못 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분쟁이 생겨서 갔는데 너 왜 이거 안 썼어?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렇죠. 그런 걸 안 쓰게 되면 임대인한테 불리하고. 그렇게 됐죠. 그렇게 돼요. 왜냐면 기본값은 다 보장을 해주는 게 기본값. 그렇습니다. 네, 원칙은. 그걸 깰 수 있게 법 조항에 맞게끔 다 명시적으로 하고. 아마 가락시장 같은 데는 만약에 그런 그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 그 정도까지 썼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가가 그렇게 싼 네, 거. 네, 네. 1년 있다 나가야 될 사람. 그래서 보통은 그런 상식을 좀 여기다도 적용을 할 수 있구나.